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한번 봅시다. 워낙 잊혀져 있는 종목이고 쩔어 있는 종목이고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인데 어디에 살짝 꿈틀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에 물려 있는 그런 늪속에 빠진 친구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24만까지 간 적이 있죠. 그죠? 작년 7, 8월에 갔다가 지금 11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2만 5천 원까지 왔는데 바닥에서는 20% 올랐죠. 그래서 저는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예,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물린 사람들은 일단 존버이다. 15만 원까지는 일단 존버이다. 바닥에 있는데 난 좀 엉덩이가 무겁고 살만하다. 그러신 분들은 SKI 테크놀로지 살 수 있는데 사는 것은 좀 반대예요. 그렇죠? 너무 늦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린 사람들을 이루어하면서 충분히 견딜만 하고 존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있다. 조금만 참자. 이런 의미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보면 최근에 국내 기관들은 바닥에서 많이 샀죠. 이래서 바닥에서 20%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렇게 우호적이긴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8만 주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수급을 살짝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한 마리 제비가 오긴 왔다. 아직 봄을 알리진 않지만 제비는 한 마리 날라왔다. 이렇게 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모습은 존재합니다. 동사의 공매도 잔고 수량을 한번 봅시다. 120만 주씩. 진짜 잔고 공매도 잔고 많이 썼네. 120만 5천 주가 가장 큰 인데 지금은 조금씩 빠져서 공매가 줄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11만 원대에서 12만 5천 원대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15만 원 수준까지는 존버의 영역이다. 기술적 반등이 전망되기 때문에 들고 가야 한다. 통사는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전기차 배터리용 분리막 수요 대응을 위해 캐파를 늘리고 있다. 캐파 규모를 2021년 13.7억 방평방미터에서 2025년 40억 평방미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동사는 축자연신, CCS, 세라믹 관련된 그러한 분리막 등 기술을 확보해 Tier 1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보적 이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중장기적 실적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현 주가는 2023년, 2024년 예상 실적 기준 포는 35.1배, 그 다음에 24년 기준 28.3배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다. 아직도 이제 고평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를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따라서 물려 있으신 분들은 꼭 참아야죠. 15만 원까지 갈 거를 믿고 견디셔야 합니다. 자,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 이유가 참 궁금하죠? 네, 정말 궁금한데 이 점이 가장, 근데 모든 걸 한번 쉽게 좀 첫째 원재료 비용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동사의 단가가 하락했다. 폴란드 이 공장에서 고객사 승인이 필요한데 폴란드 이 공장에 대한 고객사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고정비가 70%인데 가동률이 하락. 고정비가 70%인데 가동률이 하락하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동사의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사업인 2차전지 분리막은 폴란드 1공장 신규 증설에도 불구하고 4M, 맨, 머신, 머티리얼, 매서 등 이런 승인 지연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크게 좋아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 폴란드 공장 초기 운행으로 인한 감가상각비와 일회성 비용 약 212억 등이 반영되며 166억 원의 손실을 지난 4분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 외에도 상여금, SK이노베이션 주식 보상금, 중국 법인의 SK이노베이션 로열티 지급 등으로 포함되면서 뭔가 기타 비용으로 뭔가를 많이 떨궜다는 거죠. 다만 전기차 배터리형 분리막 수요 증가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네, CCS 이게 세라믹 관련된 그런 분리막인데 비중이 약 85%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세라믹 분리막이 가격이 비싼가 봐요. 그렇죠? 네. 신사업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CPI 필름이시죠? 아시죠? 고객사 채택 지연, 다음 연구 개발링 증가 등으로 124억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여러 군데서 지금 평가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새로 만든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콜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그렇죠? 원재료 가격은 좀 올라가고 판매 단가는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동사가 4분기 실적을 보니까 안 좋았다는 거죠. 영업 외 손익에도 상생 형례금이 119억 원을 출연을 함으로써 60억 손실이 나는 그러한 4분기 실적 부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뭐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외부적인 경제적 환경, 내부 요인, 비용 증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동사가 주가가 수익도 안 나는 그러한 모습. 여기에 고밸류에이션을 당연히 받겠죠.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저점을 지나는 중 현재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554억, 영업실적 42억으로 시장 컨센서스 거의 시장 컨센서스가 42억인가 42억 나오면 거의 살짝 하회할 정도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폴란드 공장 매출 공백이 여전히 문제이다. 폴란드 1공장, 2공장을 지었는데 2공장이 아직 승인이 안 난 것 같아요. 네, 1공장은 가동률이 좀 타락하고 있다. 이유는 유럽 전기차 부분 시장 부진으로 완성차 고객사의 공장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이런 것들 부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전기차 부분 판매가 살짝 슬라이스하는 이유는 반도체가 없는 거죠. 전기차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가 물량이 들어가자면서 자동차 많이 팔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뒤에 후방에 있는 기업들의 소재 산업 기업들에게 막영을 미치고 있는 게 원인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전력비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비가 상승하면서 동사의 원가를 상승시키죠. 한편 최근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 원료비 상승이 주요 이슈인데 동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분리막의 주 원료는 화학적으로 P와 PP인데 원가 비중이 10에서 15%로 추정이 될 정도로 아주 낮다는 거죠. 유가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또 유지하고 있고 PE와 PP가 동사는 현재 원재료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동사가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서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꼭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폴란드 2공장의 고객사 승인 지연, 고정비 상승, 유럽에서 전기차가 안 팔리면서 뒤에 후방 소재 산업이 계속 어, 가동률이 줄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고밸류에이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 모든 악재가 시장에 다 작년 4분기 또 올해 1분기까지 반영이 된다면 이제 2분기부터는 뭔가 반등에 터닝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하반기 유럽 전기차 시작 회복을 기대하면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될 전망이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동사를 15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은 이 부분인데 중국 제3공장은 지난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는 거죠. 17.7억 평방미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3공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까지 통상적으로 6에서 9개월이 걸리는 만큼 분기별로 가동률이 쭉 뒤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공장의 가동률 증가는 동사에게는 좋은 실적 모멘트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폴란드 공장은 2분기 내로 고객사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죠. 반도체 공급이 좀 빨리 원활하게 돼야 되고 전쟁이 멈춰야 되죠. 아직 가시적인 회복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동사의 연간 분리량 판매량은 8.65 평방미터로 추정이 되고 있다. 작년에 6.2억 평방미터였으니까 8.6억이면은 64, 24, 한 40% 증가하는 거죠. 분리막 판가는 연 단위로 지속 하락 중이지만 이 부분이 좀 사실 주가락에 큰 영향을 미쳤죠.
동사는 단가가 높은 세라믹 코팅 분리막, 아까 CCS라고 말씀했죠. 세라믹 코팅 분리막. 이게 이제 비싼 가격이고 고가인데, 전기차 고가에 많이 사용되는데, 판매 비중 증가로 매출 성장세는 견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자, 동사는 하반기 갈수록 좋아진다. 그 이유는 중국 제3공장이 완공이 됐다. 그래서 가동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길어질수록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폴란드 2공장도 고객사 승인이 완료될 확률이 높다. 유럽 전기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지금 멈춰서 좀 실적이 줄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 전쟁도 오나가나 하반기에 가면은 멈출 것이 아니냐. 여기에 고가인 분리막 세라믹 코팅 분리막 CCS 같은 고가의 제품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동사가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평가가 받고 있다는 거죠. 다음 전망은 분리막 사업은 고정비 비중이 약 70% 정도 높아서 저조한 가동률이 실적에는 항상 부정적이죠.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가동률이 줄면은 항상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기본적인 장치 산업의 특징이죠. 반대로 하반기 유럽 시장만 회복된다면 실적 개선폭은 의외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레버리지가 크게 나는 거죠.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확인하며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2024년 폴란드 공장에서 설치될 분리막 장비는 현재 대비 약 30% 높은 생산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폴란드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이 공장의 그 생산성 설비가 아주 퀄리티가 높은 거죠.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판가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동사의 매출은 6천억. 그렇죠. 영업이익은 892억. 2022년 8,953억. 영업이익은 이제 4자릿수 1,222억. 늘어나죠. 영업이익률은 13.7, 1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동사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 늪에 빠져 있는 것 중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 지금 동박 일부하고, 그렇죠? 다음에 분리막이라는 독특한 이 기업. 글로벌 기업인데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높게 IPO가 되면서 그 여파가 쭉쭉 밀려났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 바닥인 것은 확실하다. 대신 V자 반등이나 이 속도감이 좀 났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엉덩이 가벼우신 분들은 못 참죠. 그렇죠? 엉덩이 무거운 분들만 도전을 해보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15만 원까지 견뎌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마음 너무 상해하지 마시고 남이 올라가는 거 쳐다보지 마시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먹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